말씀드린 대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네. 바쁘실 텐데 말이죠. 바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습니까? 네. 요 직전까지 말이죠. 이번에 징계 받으셨죠? 그 징계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예. 관심도 없어요. 그 직전까지 전당대회 의장이라는 당직을 맡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당대회 의장은 좀 의례적이고 좀 이렇게 별로 할 일 없는 거죠. 근데 요번에 뜻밖의 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는데, 뭐, 제가 의장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웠는지, 뭐, 별의별 꼼수를 써서 당규를 무리하게 바꿨고, 그 현재 뭐 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2월 4일이 전당대회이지 않습니까? 네. 2월 4일에 전당대회 사회를 보시는 일은 이제 없어진 없고 셈이네요. 저는 그렇게 사회를 보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전당대 사회를 볼 수가 없어요. 누가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예. 뭐 23군데에서 동시에 뭐 모여서 하고 뭐 스크린을 몇 개 하고 그거 뭐 해서 또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완전히 좀 장난 같은 거죠. 예. 그리고 네. 징계를 했고 비례대표시잖아요. 네네.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직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출당 조치가 있지 않고 탈당하면은 의원직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한 거 보면 뭐 때문에 탈당하고 정 내가 이렇게 전화 몇 사람이 보기 고약하면 제명을 시키면 되는 건데 예. 제명도 못 시키는 주제에 뭐 이런저런 말하는 게 웃기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명도 안 시키고 징계만 하고 네. 그러면은 이상돈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 정당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소속은 돼 있는 거지만 예. 국회의원들이 뭐 헌법기관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저는 뭐 제 일 알아서 하는 거죠. 개의치 않아요. 예, 개의치 않으신데 신경 안 어쨌든 써요. 형식적으로는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으로 네, 가게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예. 국가 보조금이란 것 때문에 국회의원 두 당 얼마가 나오니까 그 알량한 돈 몇 억은 더 받겠다고 저러는 거죠. 창피한 거죠. 예. 왜 이렇게 통합에 반대하시는 통합이 거예요? 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뭐 자신의 새 정치 슬로건도 있지만 2016년에 호남 민심 아니면 어떻게 30몇 석에 40 가까이 합니까? 사실 호남에서 승리가 결정적이었죠. 호남 결정적이고 또 이제 수도권에서도 호남 출향민들이 지지를 많이 해서 어떤 선거구마다 호남 그 유권자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 후보가 선전을 해서 그래서 비례대표도 많이 딴 겁니다. 자기를 그 정치적 기반, 자기를 키워준 그 기반을 저렇게 폄하하고 말이죠 무시하고 배신을 넘어서 능욕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도리 있을 수 없고 대가 치를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네. 대가를 치르게 될 네. 것이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이제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많이 이탈을 하셔서 민주평화당 별도로 만든다고는 하는데 말이죠. 네. 그 민주평화당에 뭐 동조하시거나 심정적으로 나는 그쪽 편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에 제가 국회의원을 국민의당 그렇게 했었고 그 당시에 같이 총선이라는 걸 다시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동료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당 그 호남 의원들이 굉장히 그 이력이나 뭐 경력 뭐 더 나아가서 뭐 학력이니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또래 저하고 좀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전 그래서 그분들하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 반면에 안철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서는 내가 도대체 그 상종을 못 하겠어요. 야. 수련이 안 돼요. 네. 안철수 대표가 그런 거예요? 안철수 대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표도 그렇고 예.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처음 정치했을 때는 지금 뭐 장하성이니 뭐 기라성 같은 다 썰물 뿌려서 다 빠져나갔죠. 모든 사람이 떠난 예.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모든 사람의 잘못이에요. 한 사람은 잘못이에요. 그건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예, 안철수 대표 주변에 있던 뭐 성찰이고 뭐고 예. 너무 늦었어요. 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혹시 쓰셨습니까? 나는 그런 말 쓴 적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호남을 속였잖아요. 호남에 적자라고 그랬잖아요. 이호 여사한테 가서 뭐 이렇게 하고 그건 대사기극이죠. 이건 완전히. 예. 뻔뻔한 사기극이죠. 예. 근데 일각에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반대되는 안철수 대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말이죠. 네. 어쨌든 간에 처음에 호남 지역 의원들이 다 같이 갔다고 한다면 바른정당은 어쨌든 유승민 대표가 있기 때문에 뭐 영남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영호남이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당이 출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 웃기는 얘기죠. 그렇다면
호남 의원들이 다 가고 영남 그렇죠. 의원 다시 예. 있어야 되는데 유승민 바른정당에 영남 의원이 있습니까? 유승민 없어. 의원 한 명 말고는 그리고 없는 유승민 건가요? 의원은 본의 아니게 TK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어요. 배신당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TK에서는 바른정당을. 그리고 호남 보면은 호남을 완전히 호남에서 폭발해버렸어요. 안철수 대표 때문에 호남이 결집을 해버렸어요. 근데 무슨 뭐 이게 영원한 화합입니까? 배신자가 어깨동무한 거죠.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 통합신당이 출연하면은 어쨌든 누군가는 또 두 사람 다 얼굴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혹시 하셨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통합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빠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지방선거 끝나면 심지어 뭐 퇴출당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바른정당에서 또 그런 말을 이렇게 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오늘 아침 그 라디오에서 지방선거 끝나면 안철수는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 나하고 같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너무 그 상황을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원내 의원들 지역구 의원 몇 사람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구 의원들은 다음 총선 가면 나가지도 못해요 이미. 내가 또 그 뭐 본인도 압니다. 이미 거기 섰으면은 호남 지역구 의원 2명 있는데 뭐 2~3명 있는데 다음 총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비례 의원들하고서 원외위원장 등등등 뭐 이제 안철수 중 한 100여 명 뭐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잘 되는지.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자체가 말하자면 불통이고 말 바꾸는 거 뭐 정신이 없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도 못하고 자기가 과거한 발언 아무것도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관성, 통합성 이런 게 도대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하게 되면 그 우리 의원총회 할 때 자기가 통합을 안 한다. 선거연대는 해보겠다는 예, 기억납니다. 그거 나와서 2시간, 3시간 만에 통합한다 그래서 그 박지원 전 대표가 폭발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도대체 뭐 정치 세계에서는 이제 뭐 그만해야 돼요. 예. 이상돈 의원도 그런 안철수 대표에게 기대감을 가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기대는 총선이나 했는데 대선 나는 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대통령감은 좀 안 되더라도 아마 저 호남 의원들을 합쳐서 아마 제3당을 해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안철수 대표 혼자 가지고서는 지난 16년 총선에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계 소선구제에서 현실적으로 중간지대, 제3지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JP처럼 충남 같은 지역 연구가 있으면 제3당에 설 수가 있죠. 저는 그 당시 뭐 황주홍, 그다음에 뭐 장병환, 뭐 김동철 같은 네. 호남 의원들, 더군다나 박지원 대표까지 와서 이걸 한번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 제가 그래서 대선 때는 제가 이렇게 안철수 대표 뭐 대통령 돼야 된다는 이런 거 제가 나타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어차피 문 대통령 쪽으로 가기가 쉬운 것이고 그리고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 네. 학교에, 대학에 계시다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습니까? 후회 안 되십니까? 저는 후회가 뭐고, 뭐 학교에서 할 만큼 다 했는데 후회할 예, 게 없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아시겠지만은 학교에 있을 때나 뭐 이제 칼럼이니 뭐 어떤 여러 가지 통해서 현실 정치를 많이 봐왔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과 뭐 한 1년 이상 같이 그 중요한 총선 대선 치렀고 제가 그래도 좀 정치 흐름은 제가 읽는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 흐름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신당 난 그 미래가 없다? 미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는 김무성 그 전 대표하고가 그게 콤비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부족감을 가지는데 저 두 콤비는 할 수가 없고 저거 파열음 생기고 그리고 또 전류관 의원들 지역구 사정 하나하나 보면요. 2020년 총선에 그 통과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민주평화당도 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모셨던 동교동계 원로들, 네. 또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 네. 그야말로 이제 지역당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그런 없지 평가를 않겠어요? 했지만 지역당이라도 되면 성공입니다. 지역당도 못 되는 게 그 한계죠. 저는 민주평화당은 처음에 출범할 때는 20석은 못 되지만은 난 뭐 어떤 불언간 20석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뭐 다음번 총선에서도 저는 그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호남 유권자들은 이제는 민주당한테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너무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당 민주평화당을 대해서 균형 있는 지지를 할 거로 봅니다. 김동철, 박주선 중도파 의원들은 어느 쪽 선택할 것 네, 같습니까? 거기서 저는 대부분 민주평화당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으로 네. 갈 것이다. 네. 네, 이상돈 의원님 말로는 안 바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